안녕하세요, 데키입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남기는데 이번 영상은 투자의 실패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그리고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이제 바꿔가고 내 생각들을 어떻게 바꿔갈지 이런 방향을 정하는 영상이 될 거고, 저는 원래는 이제 성공에 대해서는 얘기하는 거를 가장 뭐 이렇게 경계를 해요. 왜냐면 이게 어, 들으시는 분들이, 제가 영상을 만들고 이걸 공유하시는 분들, 제가 원하는 유저층들은 서로의 서로의 성공담도 듣고 싶지만 결국에 더 듣고 싶은 분들은 실패를 어떻게, 역경을 어떻게 이겨내고 어떻게 투자를 더 잘하게 됐나, 이런 사람들을 같이 모아가지고 서로의 경계해야 될 점, 그리고 내가 더 좋아지려면 어떻게 더 개선을 해야 될 점을, 개선점을 계속 얘기하는 이런 유저층을 찾으려고 제가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성공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하고 실패에 대해서 이제 좀 기다리다가 요번에 좀 큰 실수를 했어요. 그래서 큰 실수를 어떻게 이게 실수라고 평가를 하고, 어떻게 이게 실패라고 평가하고, 도대체 어느 정도 기간을 기다렸고, 그리고 어떤 점들이 내가 이제 바꿔야 되는 내 부분에, 내가 어떤 스타일의 투자자고 내가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되나, 이런 얘기를 남기기 위해서 오늘 이 영상을 남기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제가 이제 요번 주에는 영상을 잘 못 남겼는데, 이런 느낌이 오고 있어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네, 계속 제 포트폴리오에서 만족스럽지 않고 이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이 종목에 대해서 만족이 안 들면서 너무, 네, 하여튼 이제, 네, 그리고 여기에서 저도 부스터샷을 맞아가지고, 화요일날 부스터샷을 맞아가지고 크게 아프진 않았지만 좀 시름시름했어요. 목요일날 맞았구나. 시름시름해서 영상을, 네, 잘 못 남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이제 다시 시작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 네, 이제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번 가장 실패한 종목은, 이제 종목은 크게 이제 중요하지 않는데, 이거를 본인들이 투자할 때 어떻게, 나도 이런 생각으로 투자를 했는지, 아니면 나도 이런 종목을 손을 대는지를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주미아는 어떤 회사냐면, 주미아는 아프리카의 이커머스라고 지금 기대가 되고 있던 회사였고, 아마존보다 풋프린트가 더 좋은 아프리카 이커머스 서비스다라고 하고 있어서, 매출은 코로나 기간 때 살짝 올랐다가,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았어요. 살짝 올랐다가 거기서 특별히 이제 매출이 성장성이 많이 기대가 되는 게 이제 트랜잭션이죠. 결제 서비스가 주미아 페이라는 시스템이 나와가지고 거기에서도 잘 돼가지고 여기 기대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있는데, 성장성이 그렇게 올라오지 못했어요. 결국에는 올해부터 성장성이 안 올라오는 게 보였고, 다만 이제 얘네들은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타격을 많이 받았다. 우리 인프라가 아프리카 자체에 많이 필요하고, 아직 인터넷망이 설치 안 된 나라도 많고, 그리고 또 이제 2030 읽었을 때 아프리카가 이제 미래다 하면서, 나이지리아의 인구수가 그거 결국에는 뭐 세계 탑5, 곧 30년은 알지만 2050년까지는 그 젊은 인구들이 나이지리아, 아프리카 대륙에 있을 거다라고, 거의 탑3만큼, 탑2? 네, 정도 있을 거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으니까, 젊은 인구들이 많아지면 결국에는 아프리카가 그래도 좀 고성장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올라오는 인구수가, 이게 전에는 인구수 문제가 있었는데 이제 인구수가 풀리면서 좀 더 좋은 비즈니스를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거기에서 이커머스를 찾으려면 주미하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투자를 했는데, 일단 성장성을 기대는 하면 안 됐죠. 이제 회사가 성장을 어떻게 하고 있냐면, 지금 원래는 베를린에서 헤드쿼터를 두고 있다가 이번에 나이지리아로 옮겼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얘네가 그 맥킨지에 일하던 두 명이 나와가지고, 프랑스 애들이 두 명이 나와가지고,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얘네들이 두 명이 CEO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투자자들을 보면 거의 대부분 프랑스계 사람들이 좀 많이 투자한, 이제 큰 금액 대주주라고 할까요? 대주들이 프랑스계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프랑스계 회사들도 많이 있고, 제가 이제 이런 투자하는데 들어가서 보면, 그래서 이걸 투자하다가 지금은 투자하지 말고 한 10년 후를 바라보면서 투자를 해야겠다라고 말하면서 투자를 했어요. 저도 그래서 나도 이제 오래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이고, 내가 투자하면 잘 될 거다,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 생각이 틀렸던 거죠. 네. 이게 10년은 못 기다려요. 네. 10년이 뭐예요? 1년도 못 기다리는데, 그래서 아직은 10년, 5년, 10년 기다리기에는 너무 비중을 내가 바보같이 설정을 했다라는 게 요번에 느꼈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공격적인 주식을 투자하고, 그러니까
제가 이게 어떻게 됐냐면 작년에 투자해서 여기에서 거의 하점부터 상점까지 다 먹어가지고 많은 수익을 거뒀어요. 그러니까 그 수익의 일부를 요번에 다 날린 거죠. 다 날렸는데 어, 그래서 뭐 씁쓸하다 보다는 내가 잘못했다. 회사는 잘 자라고 있고 내가 생각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아직은 갈 길이 상당히 멀고, 그리고 요번에 EPS를 봤을 때 EPS는 떨어졌는데 매출은 계속 조금씩 늘고 있고, 그리고 이 CEO들이 아직은 정확히 말은 잘 못하고, 제가 마음에 들어하는 CEO도 아니에요. CEO 케이스들이 너무 막 2년 정도 데이터 끌고 오고 몇 년 정도 작년 거 데이터 끌고 오고 자기가 데이터를 좀 더 낮게 보이기 위해서 막 데이터를 끌고 오는데 실질적인 데이터는 그렇게 좋지 않고, 얘네들이 지금 비즈니스를 한 군데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서 하고 있고, 돈이 이제 되고 있는 거는 물론 이제 주미야 푸드도 잘 되고 있는데, 이제 푸드는 잘 되고 있고, 다만 이런 원피 사업들을 도대체 원피 사업으로 벌어 나가고 싶다 그러는데, 원피 사업은 도대체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 또 신기하고, 그리고 이제 로지스틱 서비스를 해주는데, 그러니까 배송을 하는 거죠. 배송을 해가지고 파트너한 회사들이, 정확히는 기억 안 나는데 얘네들이 이제 두 개 크게 말한 게, 하나는 뭐 오일 같은 거, 그리고 커피 이런 배달, 이런 쪽이 잘 된다고 해요. 그래서 아직은 얘네들이 성장도 가는데 좀 길이 멀었고, 전체적으로 이 로지스틱,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세계에서 배송이, 그러니까 물류 서비스가 풀어져야 되는데, 아프리카는 아직 가장 코어 프로덕트라고 할 수 있는 게 커피라고 생각을 했어요. 얘네 커피를 계속 얘기하니까, 아프리카의 코어 프로덕트는 그럼 커피면 다른 이제 옷이랑 이런 거는 배송하고, 옷이랑, 그러니까 다른 선진국들이 여기에서 팩토리를 짓지 않는 이유를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돌아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럼 얘네들이, 아니 큰 회사들이 돈이 많으면 여기 아프리카가 안전하면 들어가서 자기 설비 다 만들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안 하고 있잖아요. 안 하고 있고, 굳이 동남아를 가던가 아니면 인도에 가가지고 만들고 있고, 요즘에는 뭐 올버즈는 부산에서 만들고 있고, 그런데 아프리카는 얘기가 좀 덜 들리잖아요. 물론 제품들 몇 개 있지만. 그래서 여기는 아직은 너무 성숙기라고, 그러니까 플레잉 필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업이 잘하려면 여기에서 충분한 플레잉 필드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인프라가 갖춰져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요번에 뭐 BBB 얘기하고, 미국에서 BBB Build Back Better 얘기하고, 여기에서 이제 성장하는 나라에서도 뭐 돈을 지원해 주겠다 이런 얘기를, 물론 BBB를 제가 직접 많이 들여다보지 않았는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고, 콥26에서, 콥26였나? 하여튼 여기에서 이제 뭐 친환경적인 얘기를 하고 하니까, 아직은 멀다. 아직은 먼데, 내가 너무 탐욕으로 주식을 이제 터치했다, 이 주식은. 그래서, 어, 많이 배웠습니다. 많이 배워서 여기서 이제 보고 경계해야 하는 게, 내 자신에 대해서 내가 주식을 너무 안일하게 골랐다. 안일하게 골랐다. 그러니까 작년에 내가 러버페어를 하던, 작년에 내가 사랑에 빠졌던 주식을, 나한테 많이 돈을 줬던 주식을 올해에서 눈을 감고 이거를 채택을 했다. 내가 비중을 많이 실으려면 좀 더 제로 0의 관점에서 선입견을 안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됐었는데, 내년을 들어갈 때 선입견을 안 가지고 평가를 해야 됐었는데, 내가 너무 어 선입견을 가졌다? 너 선입견을 하고 너무 좋게 봤다, 주식을. 이 주식을 주가 측면에서 너무 좋게 봤다. 왜냐면 떨어졌을 때, 이거 좋으니까 여기 사야지라고 했는데, 네. 이때 이런 딥을 바잉 하는 게 아니라, 이 딥을 바이 하려고 그러면 이미 좋은 이유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미 생각해가지고, 이 회사는 물론 고점 대비 떨어졌지만 실질적으로 얘네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를 생각해야 됐고, 얘네가 어느 환경에서 놀고 있고 아프리카에서 놀고 있잖아요. 아프리카는 미국이 아니잖아요. 내가 왜 해외 주식을 시작했는지, 내가 왜 미국 투자를 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미국은 환경이 돼 있잖아요. 이 회사들이 잘할 수 있는 환경이랑 인프라가 다 빌딩 돼 있고, 안 돼 있어도 그거를 서포트 할 수 있는 인구라도 있는데, 아프리카는 그걸 서포트 할 수 있는 그 지식들도 안 가지고 있는, 지식이 바보라는 게 아니라 그 컴퓨터, 그러니까 familiarity, 그러니까 전기 이런 쓰는, 뭐 핸드폰 이런 거 쓰는 familiarity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환경이 조성이 안 돼 있는데,
다 이제 교육을 시키면서 교육을 하면서 이제 나아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먼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너무 생각이 안일했다. 생각이 안일했고, 작년에는 테크니컬 붐이랑 이제 너무 이제 시장이 과열이 되면서 그 올라갔던 거고, 요번에는 내가 그 과열성을 결과를 느꼈고, 그리고 돈을 재진입했을 때, 올해 재진입한 타이밍이 다른 주식이 다 떨어졌거든요. 다른 주식이 다 떨어졌으면 제일 마지막에 올랐던 주미야, 거의 마지막쯤에 올랐던 주미야가 선픽이 될 수 없거든요. 얘는 후픽이라는 얘기예요. 절대적으로 후픽이라는 얘기였고, 후픽이라는 얘기는 장이 다시 올라올 시점에는 얘가 선망받는 회사라고 평가는 안 될 거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회사들을 갔어야 됐는데, 그 진입 타이밍은 되게 좋았어요. 현금을 뺐다가 월 한 12월인가 1월 달에 12월인가 1월 달에 올해 초에 1월인가 2월 달에 뺐다가 그 돈을 잘 가지고 있다가 5월 달에 이제 다시 돈을 투입했는데, 그 투입한 시점은 되게 좋았는데, 그 투입한 시점에 내가 좋아하는 종목들이 다 올라왔는데 거기에서 주미야가 빠진 거죠. 주미야는 왜냐면 장이 다 올라가고 다 과열된 다음에 그 다음에 올라와야 되는데 장이 그 정도의 페이스로 올라가 주지 못하고, 시장도 반신반의하면서 올라갔지만 이 마지막 주자들이 올라올 정도의 힘은 없었던 거죠. 거기다가 이제 최근에 뭐 페드 얘기도 있고, 페드 의장이 누구 될 거냐라는 얘기도 있고, 뭐 다음 주에 결정이 될 거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서 지금 언서티티도 많고 하기 때문에 남아 있는 주식이 뭐 올라올 수는 있어요. 단기적으로 올라올 수 있는데, 나는 이거를 좀 더 세이프하게 플레이 해야겠다. 좀 더 안전하게 플레이 해야겠다. 내가 좋아하는 종목들을 비중을 좀 더 제대로 갖춰야겠다. 그리고 요즘에는 피터 린치 책을 읽고 있어가지고, 피터 린치가 저의 지금 가장 1순위 구루라고 할까? 저한테 뭐 저한테 영향을 주는 위인이에요.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얘기해보면 그 사람도 비중을 낮추면서 비중을 그 사람 좀 많이 사요. 제가 원하는 만큼 이상으로 사는데, 저는 한 20종목, 최대 20종목은 가져가고 싶은데, 그분은 이제 돈이 많으니까 많이 가져가는 거고, 일단 그 종목을 가져갈 때 섹터를 나눠야 되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분류를 나눠가지고 내가 진짜 얘를 성장성 주식으로 보고 있는지, 어떤 형태의 주식인가, 내가 얘를 자산 주식으로 보고 있는지, 아니면 얘네들이 뭐 배당주로 내가 보고 있는지, 아니면 좀 저성장이지만 좀 탄탄한 회사로 보고 있는지, 그냥 이 growth를 평가를 하되 평가도 하고 거기에서 맞춰가지고 비중을 나눠가지고 투자를 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이제 전환을 한 거죠. 그래서 내년에 들어가면서, 올해는 언제 다시 비중이 이제 일부 뺐어요. 저도 이제 현금이 30% 40% 정도 이제 다시 이제 되고 있어요. 다시 이제 되는 쪽으로 이제 현금 보유량을 늘리고 있는 지금 현재 시점인데, 다음에 투자했을 때는 좀 더 현명하게 투자를 해야겠다. 현명하게 투자하는 게 너무 올인 성격으로 그냥 그러니까 저희가 2020년을 계속 보고 있는 거예요. 2020년에는 한 종목을 크게 투자했으면 잘 됐고, 올해는 한 종목을 투자해도 잘 됐지만 그래도 분산이 좀 펴했던 시기? 왜냐면 실패할 수 있었으니까, 만약에 내가 돈이 진짜 많아가 테슬라에 그냥 넣어놨으면 생각을 안 하고 할 수 있지만, 그래도 테슬라도 뺀 다음에 넣는 게 훨씬 더 수익이 좋았잖아요, 이번에는. 그렇기 때문에 너무 한쪽에 포커스하지 말고, 내가 작년에 잘 됐다고, 전에 잘 됐다고 이 주식이랑 사랑에 빠지지 말자, 이런 로직이 생겼고, 그리고 비중을 계속 바꾸자. 그러니까 이 회사에 너무 주식을 사랑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지 말자는 게 무슨 얘기냐면, 주식을 하나만 갖고 있어가지고, 만약에 내가 10개의 주를 갖고 있어요. A라는 주식, 애플에 10개 주식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10주를 갖고 있는데, 이 10주를 계속 갖고 가는 거예요. 팔 때까지. 그러지 말고, 이제는 다른 좋은 주식이 있으면 여기에서 2주 빼서 이 2주만큼의 가격으로 다른 B의 주식을 사고, 그래서 그 B 주식이 또 안 좋아지면 이 주식을 빼가지고 다시 애플의 뭐 가격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좀 더 사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비중을 좀 더
움직이면서 좀 더 좀 포트폴리오 관리 목적으로 이제는 내년에 2022년은 운영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요번에는, 그러니까 작년에는 내 생각에, 그러니까 이게 투자를 하면서 내가 매년 어떤 형태의 투자 방향으로 갈 건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작년에 2021년이구나 이제 벌써 2020년에는 그냥 누가 좋다 그러면 한번 따라가는 식의 투자를 해보자. 그래서 따라가고, 아니면 뭐 새로운 종목에서 재밌어 보이면 그냥 들어가고, 별 생각 없이 투자했던 2020년이었으면 2021년은 내가 좋아하는 종목, 내가 괜찮았던 종목에 좀 더 뚝심 있게 들어가서 오래 가지고 있어 보자 하는 게 2020년이었고 21년이었고, 그래서 2022년은 내가 좋아하는 종목, 내가 좋아하는 종목도 올인을 하지 말고, 올인까지도 아니고 분산을 해가지고 그 비중은 좀 비슷하게 운영을 해보자. 거기에서 내가 일단은 비중을 비슷하게 해놓고, 거기에서 내가 더 좋아하면 다른 종목에서 뺀 다음에 여기에 넣어도 되니까, 일단 이런 거를 움직이면서 좀 더 운영을 해보자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내년에 몇 개의 종목을 가져갈지는 모르겠어요. 몇 개의 종목을 가져갈지 모르겠는데, 일단 종목이 있으면 거기에서 내가 안 좋게 생각하면 일부를 뺄 마음을 이미 가졌다. 그래서 내년에 내가 뭘 투자하고 있는데 이 종목이 안 좋아요. 그러면 어느 때든 저는 최소 한 5분의 1 정도를 빼가지고, 아니면 뭐 이제 비중에 따라 좀 다르겠죠. 5분의 1 빼서 딴 데 넣고, 아니면 뭐 반 빼가지고 딴 데 넣고, 아주 안 좋으면 반 빼가지고 딴 데 넣고, 그러니까 한 번에, 그러니까 조금 더 세이프티를 더 적용을 하는 거죠. 내가 투자하는 종목들이. 그리고 종목을 좀 더 많이 봐야겠다. 올해는 내가 한 종목만 보고 한 종목에 대해서 너무 줌인하고 포커스를 하고 있으니까 그 종목에 대해서만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종목이 만약에 안 됐다, 뭐 이게 좋은 소식이 나오면 엄청 좋은 소식이다라고 그냥 평가를 하고 있고, 다른 거랑 대비해서 이제 눈이 멀어지고 있는 거죠. 결국에는 내 앞길만 보고 있는 말처럼 옆에 이게 막혀 있는 거죠. 이게 눈을 막아 놓잖아요, 마차의 말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앞에만 보고 걸어가는데, 결국에는 나는 이 회사에 일하는 사람도 아니고 내 이 회사의 CEO도 아니고, 그러니까 작년에 회사를 운영하는 것처럼 이제 투자를 해라 그래서 그냥 꾸준히 투자를 하고 있었는데, 나는 투자를 하는 사람이지 내가 이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목적이 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번에 생각할 때, 왜 사람들이랑 워런 버핏이 얘기하면서, 워런 버핏이 또 뭐 영상을 계속 보기는 하지만, 워런 버핏의 영상에 대해서 그게 있었어요. 누가 자기가 배팅 에버리지에 대해서 가져왔는데, 아마 이 영상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기가 야구만한 사이즈를 가지고 77개의 사각으로 나눴대요. 그래서 내가 원래 칠 수 있는 부분에서 치면 거기에서 4할이 나온대요. 내가 거기에서 조금 이제 걸치는데 칠 수 있으면 2할이 나오고. 근데 이런 얘기를 듣고 있다, 결국에는 내가 어떤 종목에서 제일 잘 치냐라는 거를 찾긴 찾아야 되는데, 그걸 찾기 전에 일단 생각을 해야 되는 게, 할, 푼, 리로 뭐 3할 8푼, 뭐 6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한국에서는 0.368이면 386이면. 그래서 그 배팅 에버리지 보면서 최대한, 이게 사람이 칠수록 위에가 숫자가 더 높을수록 더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나도 처음엔 제가 좀 의미를 부여한 게 있어요. 이거는 사람마다 자기가 단어를 의미 부여하면서 할 수 있는데, 너무 사이드에 치려고 하지 말자. 그러니까 만약에 할푼 리가 있으면 나의 할이 가장 올라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가장 할인이 높은 종목을 살려고 집중을 하자 라고 말하면서, 너무 팔푼이가 되려고 하지 말자. 너무 싼 종목을 고집하다가 그냥 동전 가지고 논다. 그리고 리는 네, 뭐 이제 네, 하여튼 그거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최대한 할인 종목이랑 내가 잘 칠 수 있는 지금 그 77개 구간 중에서 내가 가장 뭐를 잘 칠까라는 걸 고민하고 있는 시간이 2022년이 될 거고, 2022년에서 내가 이제
거기서 몇 개의 종목을 나눠가지고 내가 거기에서 종목을 분석하고 좋은 종목이든 안 좋은 종목이든 분석 2022년이 다 지나면 보일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떤 분야에서 잘 치는 성향이 가지고 있고 어떤 분야에서는 좀 못 치는 성향이 있다. 그러면 결국에는 2023년이 오면 내가 좋은 배팅 에버리지가 있는 쪽으로 다 끌고 와서 거기에 좀 더 집중을 하자. 이게 사람마다 다르다는 게 사람마다 이제 투자하는 성향이 다르고 투자해서 성공하는 성향이 다르고 자기의 결국에는 투자를 성공하려면 나의 가장 맞는 종목을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래서 요번에 내가 보면서 느낀 게 이거는 긴 프로젝트예요. 내가 올해 뭐 잘 됐다 그래서 좋아할 일도 없고 내년에 잘 됐다 좋아할 일도 없고 계속 잘 돼야 되는데 2023년까지의 플랜을 보면 2023년까지는 그래도 내가 종목에 포커스하는 시간을 가져보자. 내년의 결과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많은 종목을 가져오고 거기에서 내가 어떤 종목을 잘 보고 어떤 그러니까 분야도 있고 내가 분야를 잘 보는 사람인가 타이밍을 잘 보는 사람인가 아니면 어떤 걸쳐 있는 종목에 잘하는 사람인가 M&A 하는 종목을 잘 찾는 사람인가 이런 것도 다 이제 셀프 분석을 할 거죠 제가 개인적으로. 근데 뭐 굳이 나눠 있는 거는 이제 섹터별 뭐 버티컬별 이렇게 아니면 뭐 주식 성향 이렇게 이제 좀 나눠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제가 어떤 강점이 될지 그리고 지금 투자하시는 여러분들도 어떻게 강점이 될지 좀 더 장기간의 플랜을 가지고 투자해서 내가 더 어떤 사람이지 내가 어떻게 하면 투자를 더 잘하겠지 하는 거를 고민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서 이런 영상을 한번 공유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참 힘들고 힘 빠져요. 종목에서 돈이 많이 빠지면 뭐 작년에는 벌었지라고 위로할 수 있는데 위로가 안 되고 화를 내야 돼요. 저는 화가 잘 안 나는 사람이어서 저도 화를 많이 내려고 했고 요즘에 운동을 가면서 예전에는 이거는 또 이제 주식 얘기는 끝났어요. 이거는 개인 얘기하는 건데 운동을 가면서 저도 더 많은 무게를 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전에 헬스를 했을 때는 헬스장 갔을 때는 뭐 스쿼트 같은 경우에는 스쿼트 할 때는 무게 없이 계속 하고 무게 껴도 바에 한 많아도 15? 네. 한쪽에 10해서 많아도 20? 이 정도밖에 안 했는데 요즘에는 그 UFC 트레이닝 한 사람에서 그 테스토스테론 레벨이랑 스트레스랑 그 락테이트인가? 그 락테이트 빌드업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근육이 더 잘 생성되고 물론 이게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어떻게 하면 평균적으로 이제 좀 잘 오르는 성향을 보였냐 그러면 확실히 머슬에는 스트레스를 줘야 돼요. 그래서 요번에 스트레스를 많이 줘야 해서 운동을 할 때도 저는 훨씬 더 많은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테이크할 수 있을지 모르잖아요. 내가 어느 정도의 무게를 테이크할 수 있을지 모르는데 사람마다 이제 저 PT 받고 있으니까 PT가 이제 매번 와서 회원님은 훨씬 더 많은 무게를 테이크할 수 있었는데 왜 맨날 두려워하냐, 왜 맨날 무서워하느냐. 그래서 PT랑 했을 때도 힘든 거예요. 근데 높은 무게랑 했을 때 근데 혼자 하면 요즘에 혼자 해서 무게를 막 올리고 있는데 다 할 수 있어요. 할 수는 있어요. 요즘에 뭐 전에는 다리 이제 렉프레스 할 때도 60kg, 70kg 했었는데 요즘에는 다른 운동 다 하고 해도 한 120kg도 하니까 편하게 훨씬 그리고 끝나고 이제 운동을 했다라는 몸에서 느낌을 받고 이런 거를 좀 이제 주식이랑 다시 접합해 보면 주식은 많은 거를 접합할 수 내 인생에 있는 모든 액션들을 접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좋아요. 그냥 주식도 내 인생이다. 그러니까 이런 게 그러니까 내 평생 업이라고 할까요? 업으로 삼는 게 재밌다고 느끼는 게 지금 뭐 제가 뭐 이런 것도 나의 시련이다. 네. 제가 뭐 하느님을 보러 가라 이건 아니고 사람마다 시련이 있잖아요. 시련이 있을 때 어디에서 의지하는 게 이제 종교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나한테 의지할 수도 있고 아니면 친구들한테 의지할 수 있고 의지하는 방법은 많은데
이런 시련이 오면 내가 더 많은 깨달음을 얻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올해의 깨달음은 늦게 왔지만 좀 더 빨리 왔으면 오히려 제가 올해 초에 그 마이너스를 차라리 맞았으면이라고, 물론 이거는 그냥 제 개인적인 완전 생각이지만 올해 초에 이 마이너스를 맞았으면 오히려 그 후반부가 더 나았을 텐데, 후반부의 위험함을 피해서 그거로 인해 가지고 안도함이랑 안일함을 갖춘 성격이구나 라는 걸 배울 수 있었고, 그러니까 처음에 사람들이 그 데뷔 왔었을 때 2월 1월 말 정도에 그 피크 쳤다가 이제 팍 떨어졌잖아요. 그거를 제가 피했는데 그게 계속 이어졌어요. 엄청나게 이어지다가 5월까지 계속 이어지다 그다음부터 이제 올라가기 시작했거든요. 5월 기준으로 올라가기 시작했거든요. 그거를 잘 피했어요. 저는 그거를 진짜 잘 피했는데, 말도 안 되게 피했는데, 그때 투자를 안 하고 그냥 쉬면서, 물론 기분은 좋지 않았지만 쉬었죠. 쉬면서 그걸 피했어요. 잘 피했는데 오히려 그걸 맞았으면 그거로 인해 가지고 제가 다 맞진 않았겠죠. 다 맞진 않았겠지만 그거로 인해 가지고 좀 더 포트폴리오 조정을 잘하고 원래 갔던 스트래티지로 계속 이어나갔으면 지금 이제 좋은 많은 수익들이 났을 텐데, 이런 위험함을 인지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컸어요. 올해는 2021년은 두려움이 많았던 해, 자산을 보존했던 해 정도라고밖에 평가를 못 하겠어요. 방어에 힘을 쓰고 두려움이 내 손가락을 멈칫하게 한 해가 올해였다고 생각해요. 그 주요 이유는 제가 전체적인 마켓을 너무 많이 봐서, 그러니까 마켓을 너무 많이 막 인플레이션 데이터, 인플레이션이나 CPI나 이런 거에 너무 신경을 쓰고 회사 자체에는 신경을 안 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투자한 이 종목을 가지고 있으면 전체 장이 좋아지면 얘도 좋아지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장의 반응을 안 하는 종목들도 일단 가지고 있었고, 거기에다가 이제 전체 시장에 대해서 너무 포커스 돼 있으니까, 그리고 시장에 언설티가 너무 많으니까 방어를 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는 이거를 잘 못했구나. 그래서 나는 두려움이 크구나. 두려움이 크고 보호에 대한, 안전에 대해서 내가 안전에 치웃하는 그 성향이구나. 그래서 손이 나갈 때는 빨리 나가야 되는데, 아직도 그 손이 빨리 나갈 정도의 금액에 대한, 내가 투자하는 금액에 대한 편안함이 없다. 아직 내가 투자할 때마다 이 액수는 좀 더 큰 게 아닌가라는 이 생각이 내 머릿속에 뒤에 있구나. 그래서 이게 나를 멈칫하게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투자하시는 분들도 이런 힘든 것도 있을 수도 있는데, 잘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는 뉴스 이런 거 얘기 많이 했었는데, 뉴스에 대해서 너무 집중하는 것보다 좋은 회사를 발굴하려는 내 힘으로 다시 돌아가서 내년을 잘 보내기 위해서 올해 좀 잘 지내보겠습니다. 그러면 다들 화이팅 하시고, 요즘에 전체 장이 좋지 않으니까 걱정은 하실 텐데, 그래도 크리스마스가 있는데 장이 꺾일까요? 그 전에는 꺾일 수도 있는데, 땡스기빙도 있고 크리스마스도 있으니까 다 오를 거라고 생각하면서, 그러면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